만약에 오늘 경기 졌다? 진짜 못 켰습니다. 자, 일단은 뉴질랜드전부터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제가 이제 해외에서도 좀 살아봤잖아요. 뭐 호주에서 5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에 뭐 다양한 인종도 있고, 그거를 경험하고 이제 한국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문화 특성상인지 몰라도 유독 첫 경기에 긴장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긴장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충분히 자기가 터치 잘하고 뭐 돌아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뺏겨야 되고 터치 실수 안 해야 되고, 그 다른 인종 국가 선수들보다 좀 쫄고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선수는 이상하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뉴질랜드전에도 절대 경기가 그렇게 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신감 없을 플레이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분명히 기술들이나 실력들은 다 개개인마다 1대1로 붙어도 절대 안 밀려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더 높아 보이는데, 일단 뉴질랜드전에서 제일 안 됐던 거는, 저희가 뉴질랜드전은 딱 제가 두 가지를 봤어요. 뭐냐면, 저희가 반코트를 거의 잡았잖아요. 뉴질랜드전은 우리가 투볼란치를 세울 필요가 전혀 없었어. 놀고 있는 거잖아. 수비형을 왜 2명 세워? 원두재를 1명 박아놓고 그 수적 우위를 다 가져갔어야지. 그리고 첫 번째가 그거고, 투볼란치를 놓을 필요가 없었고, 둘이 스타일도 좀 겹쳤고, 권창훈, 이강인, 이동경, 이 셋 중에 2명을 내가지고 더 수적 우위를 많이 가져가서 위에서 더 많이 아기자기하게 많이 놀고 돌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뉴질랜드전에서 정말 안 됐던 게 사이드 윙. 그렇게 반코트를 잡으면 사실 제일 공이 많이 가고 바쁜 선수가 누구냐면 사이드 윙백이에요. 사이드 윙백이 제일 바빠야 되고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공을 많이 만지게 된단 말이야. 우리 사이드 윙백이 기동력도 사실 없었고, 크로스도 애매했고, 뭐 수적 우위를 가져간 준 것도 아니고, 또 뉴질랜드전은 나는 솔직히 사이드 백들이 제일 아쉬웠어. 그 중에서도 이제 왼쪽 백을 본 강윤성이 왼쪽 백이잖아요. 왼쪽 백인데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란 말이야. 나는 연태까지 축구를 보면서 오른발잡이가 왼쪽 백을 본 경기 중에 정말 와 잘했다 하는 경기를 거의 못 봤어. 진짜 필립 람 아니고서야 반대발잡이 사이드백이 그 경기를 막 지배하고 잘하는 경기는 정말 드물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왼발잡이는 왼쪽 백, 오른발잡이는 오른쪽 백 보는 게 훨씬 더 축구에서 유리하고 본인이 그리고 편하고, 그거는 이미 사실 축구에서 많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귀한 게 왼발잡이 왼쪽 백이고, 왜냐면 윙어들은, 반대발잡이 윙어들은 뭐 반대발을 쓰든 주발을 쓰든 각자 장단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 윙백은 그렇지 않거든요. 필립 람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왼쪽을 많이 보지만 사실 난 오른쪽이 편하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축구에서 기정사실화가 됐어.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강윤성 선수가 원래 왼쪽 백 아니죠. 제가 K리그에서 많이 못 봤는데 분명히 강윤성 선수도 원래 자리는 오른쪽 백일 거야.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일로 왔을 거란 말이지. 이게 무슨 그게 생기냐면, 제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불리하게 시작해. 그거는 뭐 당연한 거야. 일단 불리하게 시작해. 경기가 그냥 연습 경기고 좀 편안한 경기면 자기 약발로 잡아요. 그냥 왼발로. 그게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이렇게 터치 하나에 진짜 승패가 갈리고 압박이 심한 경기들이 있죠. 정말 중요한 경기들. 거기서는 선수 심리상 왼발로 못 잡아놔. 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오른발로 내가 자신 있는, 내가 제일 잘하는 주발로 오른발로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야. 뭐 공중에서 날아오는 터치든 이렇게 날아오겠죠, 왼쪽 백이. 그럼 왼발이 있으면 요 길로 잡아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자꾸 이걸로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 두 경기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실수가 지금 제일 많았던 선수가 강균성 선수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사실 해줘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 왜냐면 원래 본인 자리가 아니니까. 원래 본인 자리면은 나는 사실 지금 이제 할 말을 하면 안 돼요. 김진야 선수가 주전 왼쪽 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발로 자기 주발로, 자기가 자신 있는 오른발로 잡아놓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왼발로 한번 다시 또 잡아놔야 돼. 그럼 터치가 2개 생기고 템포가 끊기고, 그럼 터치가 자꾸 길어지고, 중요한 경기에서는 자꾸 자기가 제일 잘하는 발로만 잡으려고 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3대0으로 이기고 있는 시점에서 한 명 퇴장당하고 한 후반 70분쯤 루마니아전에서 그때 또 제일 잘했던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강윤성 선수예요.
이제 편해지니까 부담이 없거든. 3대0으로 이기고 있고. 그래요. 강윤성 어시하지 않았나요? 자기 실력이 이제 나오는 거야.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한 명이 없어서 공간도 많이 생기고 볼 터치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뭐 왼발로도 잘 잡고 3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큰 부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후반 막판에 자기 막 장점인 체력이랑 돌파랑 이런 것들이 다 편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원두재 선수를 또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두재 선수를 처음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우연히 정말 한 2년 전인가 그때쯤에 울산 게임 보다가 중앙 미드필더에서 어떤 키 큰 친구가 너무 잘해가지고 저 선수 누구냐 이제 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 그 아비스파 후쿠오카에서 또 제 아는 형이랑 또 잠깐 같이 있고 일본에서부터 잘했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누구를 알고 본 게 아니라 그냥 경기에서 봤는데 잘하는 선수였잖아. 진짜 수비형에서 너무 좋았어. 수비 적극성이나 아니면 사이드 그렇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찢어주는 선수 진짜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왜 이러지 뭐 삐걱대지 왜 이러지. 리그에서부터 그랬어요. 이번에 올림픽 대표 소집하기 전에도 최근 바로 직전 소집 전에 저희 뭐 연습 경기 프랑스랑 아르헨티나랑도 뛰기 전에 그때 좀 울산 경기들을 보면 그때부터 약간 원두재 선수가 좀 삐걱댔어. 근데 나는 처음에 그게 약간 부상을 안고 뛰어가지고 좀 자기 플레이가 안 나오나 싶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근데 그 시점이 약간 벤투호가 센터백으로 좀 기용한 그 시점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원래 원두재 선수가 그런 선수가 아니거든. 근데 이번 올림픽 때도 그렇고 연습 게임 때 그 프랑스 아르헨티나 평가전 때도 그렇고 그 바로 직전 그 리그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 원두재 선수가 조금 삐걱거리는 게 있더라고. 근데 원래 보여줬던 클래스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 자기 그 폼이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터치 이런 게 물론 약간 좀 자신감 부족이라고도 설명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잔디 적응이 좀 힘든가 봐. 절대 그런 터치 실수를 할 선수들이 아닌데, 물론 세계 무대라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잔디 진짜 많이 타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긴 게 박지수가 중앙에서 잘 잡아준 것도 한몫했다고 봐요. 박지수 정태욱 조합 있죠. 올대 스쿼드 중에서 나는 정태욱, 박지수가 제일 안정감 있고 든든하다고 생각해. 제일 미들맨? 그 어떤 포지션 선수들보다도 제일 강한 것 같아. 이번 스쿼드. 그러니까 김민재가 탈락하고 박지수가 됐잖아요. 물론 김민재가 정말 그런 잘하는 부분이 확실한 게 있지만 저는 전혀 걱정 안 했어요. 왜냐면 박지수의 능력이 있거든, 진짜. 그 박지수가 괜히 국가대표 그런 클래스가 아니고 이유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그 수원FC 제 또 친구가 있어가지고 수원FC 경기 진짜 많이 보면서 느꼈거든요. 박지수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수원FC 경기를 보면서 박지수가 눈에 띄잖아요. 박지수는 괜히 국대가 아니구나. 잘해요, 진짜. 당연히 잘해서 거기 있는 거겠지만. 황의조는 폼이 왜 그럴까요? 하시는데 근데 스트라이커는 진짜 한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기에서 골 넣으면 잘하는 거고 못 넣으면은 이렇게 또 욕 먹는 거고, 그 외에 또 황의조 선수가 해야 될 역할들, 임무들은 또 잘 수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골이 안 터져서 그런데 그 스트라이커들은 또 그 골 하나 터지고 안 터지고가 진짜 많이 갈리는 것 같아. 이러다가도 또 뭐 다음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거나 2골 넣으면은 또 바로 또 올라오니까. 유로에서 케인도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둘 다 골 못 넣지 않았나? 근데 세 번째 경기부터 골 넣어가지고 한 몇 골 넣었지? 3-4골 넣은 것 같은데. 일본은 개빠른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왜 이렇게 느려 보이나요? 하는데 이게 또 제가 어제 일본 리그에 있던 J2, J1도 갔다 왔나? 그 친구랑 또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일본 경기 보신 분 있으세요? 쿠보 골 넣고 1차전 똑같이 일본도 반코트를 잡았어. 우리나라도 똑같이 뉴질랜드 반코트를 잡았어. 근데 경기는 너무 달라, 둘이 경기 스타일이.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솔직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정도까지 알진 못하고, 또 제가 이걸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형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금 간추려서 제 능력껏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선수가 빠른 대신에 공이 느려요. 근데 일본은
선수가 느린데 공이 빨라.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템포 살려서 템포 빠르다는 게 절대 뭐 터치를 앞으로 해놓고 뭐 사람이 빠르고 그게 템포가 빠른 게 아니에요. 공이 결국 빨라야 되는데 일본은 공이 빨라. 어제 저는 그 J2에 있던 친구랑 전화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나 이 얘기 꼭 내 구독자들한테 해줘야겠다 하는데 사실 내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잘 못 갖고 오는 것 같아. 사실 축구를 좀 엘리트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좀 알아듣기 당연히 일반 사람들보단 쉬운 부분이 있어. 더 공감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더 잘하는 거임 하는데 쿠보 잘하더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 정말 유명 축구 선수 피셜이기도 하고 나도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되는 플레이가 뭐냐면 뭐 골 결정력, 뭐 스트라이커 그것도 아니에요. 박스 근처에서 한 명 제끼는 게 우리나라는 그게 제일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쿠보가 1차전 때 골 넣은 거 있죠. 한 명을 베끼고 슈팅을 가져가든 박스 근처에서 한 명을 베끼면은 다른 수비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편 한 명이 비겠죠. 거기다 밀어주든 결국 이동준 선수, 엄원상 선수 진짜 사이드 돌파 위협적이고 빠르잖아. 양쪽에서 박스 근처까지 가잖아. 거기서 결국 한 명 제껴서 슈팅까지 가져가야 돼. 손흥민만 되는 듯 하는데 손흥민 선수 그게 되잖아.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고, 자기가 마음 먹고 슈팅으로 가져가야겠다 하면은 슈팅 때리잖아. 그 박스 근처에서 정말 그 한 명을 베끼는 게 우리나라 그런 공격에 있어서 그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동경 얘기할게요. 이동경 선수가 1, 2차전 보면은 전방에서 한 명 베끼고 넣어줄 수 있거나 자기가 찬스 났을 때 슈팅으로 확실하게 가져가는 능력, 이 제일 높은 선수는 난 이동경 선수라고 생각해. 현재 지금 그 수준이.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건 또 따로 있어. 그런 전방에서 이동경이 잘하는 플레이보다는 이강인은 살짝 좀 밑에서 뭐 양사이드를 찢어주고 연계해주고. 우리나라가 런던 올림픽에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소위 황금 세대라고 하는 멤버들이 총 출동해서 정말 그 운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구자철, 기성용이 원래 88인데 와일드카드 안 하고 생 89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는, 이게 형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거의 사기야. 사기. 진짜 사기예요. 손흥민이 갑자기 와일드카드 안 쓰고 나간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구자철, 기성용이 그 생 89로 들어갔다는 게. 그럼 우린 와일드카드 2장을 벌었잖아. 거기에 뭐 진짜 뭐 남태희, 다치기 전 남태희 아닌가? 남태희 있었죠. 지동원이 있었죠. EPL 풀백 윤석영이 있었죠. 거기에 우리 오재석도 결코 나쁘지 않았는데 꾸역꾸역 김창수 데리고 갔는데 김창수 진짜 열나 잘했죠. 박주영 원톱에서 다 버텨줬죠. 정성용 포텐 터졌죠. 김보경이 있었죠. 진짜 난다 긴다 하는 황금 세대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런던 때는 22명 전원이 군대 면제가 안 된 상태였어요. 군면제 해결이 안 된 상태였어. 그럼 여러분들은 딱 들으셨을 때 군면제 걸려야 더 열심히 뛰는 거냐? 그럼 지금 군면제 해결한 사람들은 열심히 안 뛰는 거냐?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그냥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야. 뭐냐면 스포츠에서 동기부여적인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너무 많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야. 그래서 우리가 군면제 걸려서 열심히 뛰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동기부여가 확실하다는 거는 정말 운이 좋은 거거든. 운이 좋은 건가? 아무튼 그게 진짜 스포츠에서 중요하거든요. 내가 왜 여기서 우승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꼭 오늘 열심히 뛰어서 죽기 전에 월드컵 커리어 하나를 남겨야 되고, 이 동기부여가 확실한 게 22명 전원이 진짜 한마음. 축구에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진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11명 중에 한 명이라도 경기 포기한 순간 그 경기 끝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야. 사실 11명에서. 그 뜻은 정말 그 11명 모두가 똑같은 목적 하나로 한마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지, 스포츠에서. 자, 그리고 거기다가 진짜 운 때도 잘 맞아가지고 일본을
3, 4위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군대 로이드 맞았는데 일본 로이드 또 논다고? 먼 개솔 런던 한일전 때 우리가 가지고 놈하는데 맞아요. 그때는 기량에서도 우리가 일본한테 절대 안 졌어요. 개개인 실력, 기량에서도 일본한테 절대 안 밀렸어. 절대. 사실 그때는 동메달 안 걸려 있었어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길 만한 실력이고 스쿼드였어요. 진짜. 뭐 가지고 논 것까진 아니고 일본도 잘했고, 근데 경기를 풀 경기를 다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잘해요. 일본보다.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진짜 작용하고 작용해야 세계대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적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다른 팀 멤버는 어떨지 모르는 거야 진짜. 제가 그때 저번 라이브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기성용 구자철이 셀틱, 뭐 아우크스부르크 중소리그에서 있지만 진짜 우리나라에서 50년에 나올까 말까 한 선수고 개 잘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상대 팀에 뭐 스위스에 가나에 거기도 다 기성용 구자철이 있어요. 걔네도 어디서 뛰고 있는가 보면은 다 독일 1부 리그 중소 리그 팀, 중하위 팀, 스코틀랜드 1부 리그 어디 팀, 가나에도 김창수가 있고, 저쪽 스위스에도 기성용 있고, 온두라스에도 다 있어요. 온두라스에도 김보경, 남태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대회는 진짜 어쩔지 모른다는 거야 진짜. 정말 우리나라가 16강만 진출해도 대단한 건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고 진짜 16강 떨어졌다? 그래도 욕 먹지. 근데 뭐 그 욕 먹는 게 꼭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선수들의 숙명인데,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 우리나라가 러시아 월드컵 때 16강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웨덴, 독일, 멕시코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진짜 못 가는 게 맞아요. 3패가 맞잖아 진짜. 어떻게 해야 정말 스웨덴이랑 비기거나.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맞아. 뭐 인프라나 그런 축구 그걸 봤을 때. 근데 러시아 월드컵 때는 사실 그런 실력 문제가 아니었지 진짜. 말년 호빈요 스바라마 이 형님이 온두라스전 스코어 예상해달라고 하는데 수십 번째. 이제 딱 우리나라 스타일이 어떠냐면 1차전 졸라 긴장했어요. 그래서 자기 플레이 못했어요. 좀 약간 쫄았어 솔직히.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졌어요. 2차전에서 자신감 찾았죠. 3차전 이깁니다. 우리 플레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 종특이에요. 특성입니다.